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서울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메는 대한민국의 상위 1%만이 드나드는 사교의 장이었다. 윤서연은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가장 초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끊임없는 설거지와 서빙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며칠째 이어진 고된 노동에 어깨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시련이자 할아버지인 윤 회장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빈잔을 채우고 음식이 식기 전에 테이블로 나르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레스토랑 내부에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과 사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서연이 처한 현실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직원 윤서연일 뿐이었다. 비싼 샹들리의 불빛이 그녀의 땀방울에 닿아 반짝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배경의 일부 보이지 않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레스토랑에 묵직한 참나무 문이 열리며 두 남녀가 들어섰다.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 감긴 시계는 서연이 이곳에서 1년 내내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고가품이었다. 그는 강지훈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는 다음 달 그와 결혼할 예정인 국내 굴지의 건설사 딸 한유라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지배인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서연 씨 7번 테이블 비어 있어 안내해드려. 지배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한유라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거만한 태도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하지만 한유라의 시선이 먼저 서연에게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지훈 씨, 저기 저 여자 좀 봐요. 당신 전 부인 아니에요. 그제야 강지훈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에는 짧은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짙은 모욕감으로 변했다. 그는 마치 길거리에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윤서연, 이게 정말 너야 하긴 네 꼴에 딱 어울리는 곳이네. 내가 사주던 명품 짝퉁들보다 이 냄새나는 유니폼이 훨씬 잘 어울린다. 그의 목소리는 고의적으로 주변 테이블에도 들릴 만큼 컸다. 몇몇 손님들이 흥미롭다는 듯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두 분이십니까? 이쪽으로. 한유라가 서연의 말을 끊고 나섰다. 그녀는 과장되게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지훈의 팔에 더욱 매달렸다. 어머 지훈 씨, 나 여기서 밥 못 먹겠어. 어디서 역겨운 주방 기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수준 낮은 직원이 서빙하는 곳인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강지훈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경멸은 더욱 선명해졌다. 내가 말했지.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제를 알았어야지. 감히 나를 떠나. 그래서 네가 얻은 게 고작 이거야. 사람들 시중이나 드는 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겪었던 수모가 다시금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는 이유로 지훈과 그의 어머니에게 무시당했다. 그들은 서연의 배경이 초라하다며 끊임없이 그녀를 깎아내렸고
결국 지훈은 더 나은 배경을 가진 한유라를 만나자마자 서연을 가차없이 버렸다. 고객님,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마지막 남은 직업의식으로 겨우 말을 이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강지훈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서연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머리와 유니폼을 순식간에 적셨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한유라는 깔깔거리며 박수를 쳤다. 꼴 좋다. 어디 감히 지훈 씨한테 대들어. 너 같은 건 이렇게 당해도 싸.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젖은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감히 그에게 항의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서연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강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윤서연 씨 뭐 하는 거야? 당장 손님께 사과드리고 주방으로 가지 못해. 서연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는 강지훈과 한유라를 향해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젖은 몸을 이끌고 탈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두 사람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탈의실의 차가운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젖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현실이고 수준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오늘 밤의 이 굴욕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될 터였다. 그녀는 마른 수건으로 대충 얼굴을 닦고 젖은 유니폼을 벗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겨 들고 지배인에게 다가갔다. 그만두겠습니다. 지배인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일당이라며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레스토랑을 나온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허름한 옥탑방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걷지 않았다. 대신 골목 깊숙한 곳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색 세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다가가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차에서 내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비서는 서연의 젖은 모습과 붉어진 눈시울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뒷좌석 문을 열었다. 서연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었다. 방금 전까지 서빙을 하던 웨이트리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태양그룹의 후계자 윤서연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한강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렸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라시메 레스토랑의 간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김비서 태양패션, 내일 당장 이사회 소집하세요. 김비서는 백미러로 서연의 표정을 살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돌아오시는 겁니까? 서연은 젖은 손으로 턱을 괴었다. 그래요. 시험은 끝났어요. 그리고 청소도 시작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지훈과 한유라를 향한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오늘 누구에게 물을 뿌렸는지, 어떤 존재를 적으로 돌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한유라와 함께 비싼 와인을 마시며 방금 전의 해프닝을 안주 삼아 즐겁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가난한 전 부인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윤서연은 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깊게 묻은 채 방금 전 겪었던 굴욕을 차갑게 되새겼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덧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흥도 담기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강지훈의 오만한 얼굴과 한유라의 경멸 어린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김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서연의 표정을 조용히 살폈다. 3년이었다.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윤서연으로 살아온 시간. 그는 이 모든 것이 윤 회장의 뜻이었음을 알면서도 오늘 밤 그녀가 겪었을 모욕을 짐작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펜트하우스로 모시겠습니다. 차량은 그녀가 이혼 후 머물렀던 보증금도 간신히 마련했던 곰팡내 나는 옥탑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차량은 삼엄한 보안을 뚫고 한남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너힐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로 철저한 사생활 보호로 유명한 곳이었다. 서연의 비밀 펜트하우스는 바로 이곳 최상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젖은 유니폼의 불쾌한 감촉을 애써 무시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레스토랑의 기름 냄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맑고 서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널찍한 현관은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그녀의 지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아가씨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젖은 가방을 받아들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침실 안쪽에 위치한 거대한 욕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러워진 유니폼을 바닥에 벗어던지고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섰다. 물줄기는 레스토랑에서 뒤집어 쓴 모욕의 흔적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가난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분장까지 씻어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3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한 그녀에게 할아버지인 윤 회장이 제안했던 시험이 떠올랐다. 태양그룹을 이끌기 전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돈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직접 겪어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의 신분을 완벽히 숨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지훈을 만났다. 명문대 출신의 야망 넘치던 그에게 서연은 진심으로 끌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윤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순진한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그녀의 초라한 배경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거리였고 지우는 점차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아내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만 생각했고 서연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가차없이 돌아섰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한유라가 나타나자 그는 서연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거대한 드레스룸에는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입던 싸구려 티셔츠와 청바지는 단 한 벌도 없었다. 그곳은 오직 그녀의 진짜 취향을 반영하는 섬세하게 재단된 명품 의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치고 서재로 향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가씨 태양 패션 관련 자료입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서연이 방금 전 차 안에서 지시한 것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기했던 어수룩한 웨이트리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녀 앞에는 태양그룹의 후계자로서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아온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파일을 반쯤 읽었을 때 서재의 보안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단 한 사람 윤 회장이었다.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고생 많았다. 네가 보낸 마지막 보고서는 잘 읽었다.
밑바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듯하더구나.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오늘부로 너의 시험은 끝났다. 윤 회장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네가 겪은 고생은 진짜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게다. 이제는 네가 태양의 이름을 걸고 싸워야 할 때다. 서연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태양 패션이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쥐새끼들이 곳간을 갉아먹고 있었더구나.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내부 정보 유출 정황까지 포착됐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태양 패션은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이자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애정을 쏟았던 곳이었다.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 가는 곳은 있으십니까? 내가 직접 알아내야지. 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했다. 내일부로 너를 태양 패션의 신임 대표 이사로 임명할 것이다. 가서 내 어머니가 남긴 회사를 되찾아라. 내게 배운 것을 증명해 보일 기회다. 할 수 있겠느냐? 서연은 통유리창 너머의 검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강지훈과 한유라의 조롱하는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그들을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모욕한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내 할아버지, 맡겨만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방금 전 김 비서가 가져온 태양 패션의 임원 명단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직함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지훈.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전쟁터의 한복판에 전 남편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난한 고아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김 비서 서연이 인터폰을 눌렀다. 내일 입을 옷 가장 완벽한 걸로 준비해줘요. 그리고 태양 패션의 최근 3년간 모든 감사 자료 지금 당장 내 서재로 가져와요. 그녀는 밤을 새울 작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복귀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에 젖은 생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가는 태양의 후계자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녀의 발 아래 굴복한 듯 반짝였다. 내일 강지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 패션 본사 건물은 이른 시간부터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고 임원 엘리베이터 앞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호기심으로 술렁였다. 오늘 낙하산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신임 대표이사가 부임하는 첫날이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윤 회장의 친인척이거나 혹은 숨겨둔 인물일 것이라 수군대며 과연 누가 이 위태로운 회사의 수장으로 오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최고층 임원실이 모여있는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전략기획실장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원두커피를 내리며 여유롭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윤서연의 그 비참했던 모습은 그에게 승리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곧 한유라의 아버지인 한 이사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이 회사의 실세가 될 참이었다. 강 실장 신임 대표 온다는데 뭐 들은 거 없어? 옆 부서 임원이 슬쩍 다가와 물었다. 강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찻잔을 들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한 이사님 손바닥 아닐 테니까요. 우리야 뭐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한유라 역시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결혼으로 사실상 태양 패션의 안주인이 된 듯 행동했다.
대표가 새로 온다는데 나이는 엄청 어리다더라. 아빠가 그러시는데 그냥 얼굴마담으로 앉혀놓는 거래. 그녀는 동료들에게 과시하듯 말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에게 신임 대표는 그저 거슬리는 존재일 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오전 9시 50분 이사회가 열릴 대회의실. 태양 패션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상석은 비어 있었고 그 좌우로 중역들이 도열하듯 앉아 있었다. 한유라의 아버지인 한상진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그는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실권을 쥐고 흔들어 온 인물이었고 이 어린 신임 대표를 어떻게 길들일지 이미 계획을 세워둔 참이었다. 강지우는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정확히 10시 정각. 회의실의 묵직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윤 회장의 비서실에서 파견된 김 비서였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어젯밤에 초라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 날렵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샤넬 슈트는 그녀의 가녀리지만 단단한 체형을 강조했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은 기품 있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임원들은 술렁였다. 너무 젊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저렇게 어린애를... 한상진 이사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헛기침을 했다. 한유라도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훑어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나빴지만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아니었다. 그녀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저 여자, 저 얼굴. 어젯밤 자신이 물을 뿌리며 모욕했던 냄새나는 유니폼을 입고 있던 그의 전 부인 윤서연이었다. 윤서연은 천천히 회의실을 가로질러 비어있는 상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강지훈의 창백해진 얼굴과 경악으로 벌어진 입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석 앞에 멈춰 서서 방금 전까지 그녀를 어린애 취급했던 늙은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김 비서가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의자를 빼주며 입을 열었다. 소개합니다. 오늘부로 태양 패션을 이끌어 가실 신임 대표이사 윤서연 님입니다. 윤서연. 한상진 이사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이 바닥에서 윤씨성을 가진 유력 가문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 순간 한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윤서연이라고 말도 안 돼. 그녀의 입에서 경악에 찬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그녀도 마침내 알아본 것이었다. 강지우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가난한 고아에 아무런 배경도 없던 윤서연이. 태양 패션의 대표이사 어젯밤에 그 비참했던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서연은 김 비서가 빼준 의자에 우아하게 앉았다. 그녀는 정면에 앉은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혹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 무관심이 강지훈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반갑습니다. 윤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한 힘이 있었다. 오늘부로 태양 패션의 경영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 꽤 험난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군요.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적의는 없었지만 임원들은 그 행간에 숨겨진 경고를 감지했다. 한상진 이사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하려 했다. 허허, 대표이사님, 오시자마자 농담이 과하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농담이 아닙니다, 한 이사님. 서연은 한상진의 말을 정확하게 끊었다. 현재 태양 패션의 실적은 그룹 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책임을 져야 할 분들입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강지우는 식은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가 짓밟고 버렸던 여자가 이제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쥔 상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 잠자는 호랑이의 뺨을 때린 것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윤서연의 선언과 함께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임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젊은 대표가 그저 얼굴마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자리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불과 몇 분 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어젯밤 자신의 바라라에서 굴욕을 당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거대한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분명해. 저 여자는 윤 회장이나 혹은 다른 권력자에게 꼬리를 쳐서 이 자리를 꿰찼을 거야. 그래, 몸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경악은 다시금 익숙한 경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의 한유라에게 속삭였다. 유라 씨, 저 여자 표정 좀 봐.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어. 아마 우리 그룹의 높은 누군가를 유혹했겠지. 저런 천박한 연희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어. 한유라 역시 서연의 완벽하게 변한 모습에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참이었다. 맞아, 지훈 씨. 어디서 저런 비싼 옷을 구했는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야. 그들의 비열한 속삭임은 서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잠시 한유라의 아버지 한상진 이사에게 머물렀다. 한 이사는 이사회의 실질적인 권력자였고 신임 대표의 길을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금이다. 저 애송이의 실력을 테스트해봐. 강지훈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평정심을 가장한 채 방금 전의 충격에서 벗어난 듯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손에 든 두꺼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들어보이며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자신감에 차 있었고 신임 대표를 가르치겠다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신임 대표이사님 부임 첫날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책임 추궁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는 회의실 스크린에 화려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띄웠다. 이것은 저희 전략기획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스타파이어 프로젝트입니다. 유럽의 유명 패스트 패션 브랜드 자라와 협력하여 다음 시즌 K-패션 라인을 공동 출시하는 대규모 기획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업계 용어와 재무지표들을 쏟아내며 경영 경험이 전무할 것이라 단정한 서연을 압박하려 했다. 보시다시피 예상 매출액은 분기당 최소 500억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재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업계 1위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강지훈은 열변을 토했다. 한상진 이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임원들도 그의 화려한 언변에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유라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이 이 복잡한 내용 앞에서 얼마나 당황할지 기대하며 비웃음을 머금었다. 하지만 이 스타파이어 프로젝트는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계획이었다.
그것은 강지훈과 한상진이 회사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초기 투자금 실체가 모호한 해외 파트너, 그리고 조작된 시장 분석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승인받아 거액의 자금을 집행한 뒤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하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신임 대표인 서연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강지훈은 초조함을 느꼈지만 이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 것이라고 멋대로 해석했다. 발표가 끝나자 강지훈은 승리를 예감하며 서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표이사님, 이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빠른 결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팔짱을 풀고 앞에 놓인 두꺼운 바인더를 열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젯밤 펜트하우스에서 밤새도록 분석한 태양 패션의 최근 3년간의 감사 자료였다. 그녀는 바인더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강 실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군요. 방금 발표에서 자라와의 협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젯밤 확인한 유럽 섬유 시장 최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라는 향후 2년간 아시아 시장에서의 콜라보레이션 계획을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 실장님은 이 보고서를 읽어보지 못하셨나 봅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뿐입니다. 저희는 실무라인과...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서연은 그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프로젝트 예산안을 보니 원자재 수급 비용이 지난 분기 대비 40%나 높게 책정되어 있군요. 공급업체가 골든 텍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강 실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지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건 최고급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최고급 원자재라. 서연은 콧방귀를 뀌지도 않았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다. 공교롭게도 이 골든 텍스타일이라는 회사는 설립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현 주소지는 강 실장님의 처남, 그러니까 한유라 씨의 오빠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지와 일치하는군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무슨... 한유라가 소리를 질렀다. 한상진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배임 행위의 증거를 신임 대표가 첫날부터 잡아낸 것이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강지훈은 입술이 바싹 마르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바인더를 소리나게 닫았다. 강 실장, 당신이 내민 이 스타파이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패작이 아닙니다. 이건 회사에 대한 명백한 사기극이자 범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기각합니다. 아니, 기각이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군요. 그녀는 강지훈을 지나쳐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임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길을 비켜주었다. 문 앞에서 멈춰선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 있는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경멸 그 이상으로 차가웠다. 그리고 강지훈 실장.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지금 당장 당신의 개인 컴퓨터와 스타파이어 관련 자료 전부를 들고 내 대표실로 올라오세요.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강지훈과 그의 파렴치한 동맹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태양 패션 대표이사 사무실.
이곳은 한때 윤서연의 어머니가 열정을 불태웠던 공간이었다. 고급스러운 원목 데스크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이 주인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돌아와 강지훈이 가져올 자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강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 가방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감히 소파에 앉을 생각도 못한 채 책상 앞에 버티고 섰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긁어모아 입을 열었다. 대표이사님, 아까 회의에서 말씀하신 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골든 텍스타일 건은 실무자의 착오였을 뿐. 서연은 그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들어 막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들고 온 자료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에 두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온도마저 떨어뜨릴 듯 차가웠다. 강지훈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가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마자 서연은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곁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2명의 보안 요원과 함께 들어섰다. 강지훈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젯밤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경멸을 담아 말했다. 강지훈 실장, 오늘부로 당신의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뭐라고요? 강지훈이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겁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당신이 제출한 이 스타파이어 프로젝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같군요. 감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증과 법인카드 휴대전화를 모두 반납하세요. 보안팀 안내해. 보안 요원들이 강지훈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외쳤다. 이봐 이거 놔 윤서연 너.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순 없어. 한 이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의 비명은 복도 밖으로 사라졌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김 비서가 조용히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한상진 이사의 반발이 거셀 겁니다. 상관없어요. 서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강지훈이 놓고 간 노트북을 열었다. 한상진 이사가 날뛰기 전에 그들의 목을 조를 증거를 찾아야 해요. 김 비서 할아버지께 요청한 회계감사팀 도착했습니까?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가씨. 태양그룹 본사 최고의 포렌식 회계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당장 부르세요. 서연의 눈이 빛났다. 오늘 밤 이 건물의 모든 서버 기록을 뒤질 겁니다. 태양 패션 내부 시스템은 믿을 수 없으니 모든 데이터는 본사 서버로 미러링해서 분석하세요.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상진이 이렇게 대담하게 움직인 데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을 터였다. 그날 밤 태양 패션의 최고층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본사에서 파견된 감사팀은 김 비서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한상진 라인의 임원들이 손쓸 틈도 없이 모든 재무 기록과 서버 접근 로그를 확보했다. 서연은 대표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포렌식 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연의 사무실을 찾았다. 대표이사님, 심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띄웠다. 강지훈 실장과 한상진 이사가 사용한 삭제된 이메일과 숨겨진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그들이 빼돌린 회사 자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니터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다. 골든 텍스타일은 그중 가장 최근에 만든 자금 세탁 창구일 뿐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컨설팅 계약 부풀려진 광고비, 가짜 재고 손실 처리 등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엔 충분하군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팀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대표님. 돈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서버의 데이터 전송 로그였다. 이것을 보시죠. 지난 3시즌 동안 우리의 메인 컬렉션 디자인 최종본이 출시 직전에 외부 IP로 대량 전송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외부 IP, 추적해본 결과 경쟁사인 비비드모드, 위빗모드 측에서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로 확인되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동안 우리 디자인이 유출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전송은 모두 강지훈 실장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태양 패션이 몰락한 이유는 단순히 경영 실적이 부진해서가 아니었다. 내부의 적들이 핵심 자산인 디자인을 통째로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회사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강지훈은 태양 패션을 무너뜨린 대가로 경쟁사로부터 막대한 뒷돈을 챙겼고 한상진은 그 모든 것을 묵인하고 조장했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밤새 분석했던 자료들을 떠올렸다. 강지훈이 그토록 자신있게 내밀었던 스타파이어 프로젝트. 역시 자라와의 협력이 아니라 비비드 모드에게 마지막 남은 핵심 기술과 디자인을 넘기기 위한 연막이었을 것이다. 김 비서.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지금 즉시 이 모든 자료를 봉인하세요. 한상진 이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이 핵심 증거는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김 비서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덫을 놓으실 생각이십니까? 서연은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덫이라. 맞아요. 쥐새끼들이 제 발로 들어올 덫을 놔야죠.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선 냉철한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돈 몇 푼 횡령한 것을 잡으러 온 줄 알겠지만 내가 노리는 건 그들의 숨통입니다. 그들이 이 회사에서 훔쳐간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강지훈이 직무정지된 며칠 동안 태양 패션 내부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연이 시작한 고강도 감사는 한상진 이사의 라인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냈다. 강지훈과 한상진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서연은 아직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법적 처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비비드 모드와 내통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즉 디자인 유출의 현장을 포착해야만 했다. 지난 3년간의 유출은 이미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야 했다. 한편 강지훈은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한상진의 비호 아래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한상진 이사가 마련해준 한남동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윤서연이 단순한 회계장부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위가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사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강지훈이 초조한 듯 한상진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윤서연이 회의실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준 것을 떠올리면 치가 떨렸다. 한상진은 묵직한 표정으로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걱정 말게. 저 어린 계집애가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바닥의 생리를 알기엔 아직 멀었어. 감사는 결국 숫자 노름일 뿐이야. 하지만 스타파이어 프로젝트가 막혔습니다. 자금줄이...
강지훈이 말을 흐렸다. 한상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거네. 저 계집애를 끌어내릴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다음 주에 있을 FW 시즌 프리젠테이션. 제네시스 컬렉션이 그 아이의 마지막 희망일세. 제네시스 컬렉션. 그것은 태양 패션이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인 메인 컬렉션이었다. 서연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스케치했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태양 패션의 정신이 담긴 작품들이었다. 이 컬렉션이 성공하면 서연의 입지는 탄탄해질 것이고, 실패하면 그녀는 경영 능력 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날 터였다.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설마 그 디자인을. 한상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자네가 늘 하던 방식대로 비비드 모드에 넘기게. 이번에는 헐값에 넘기지 말고 제대로 받아내. 그리고 비비드 모드가 우리보다 먼저 그 디자인을 시장에 풀도록 해. 그렇게 되면 윤서연은 디자인 도용 및 관리 부실로 끝장이야. 하지만 보아니, 윤서연이 온 뒤로 디자인실 보안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강지훈이 망설였다. 그래서 자네 약혼녀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한상진이 차갑게 말했다. 내 딸 유라는 아직 마케팅팀에 남아있어. 디자인실 접근 권한이 있는 마케팅팀 말일세 유라를 움직이게. 이번 건만 성공하면 우리는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 있어. 강지훈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윤서연에 대한 증오심과 자신의 야망이 그를 부추겼다. 그는 즉시 한유라에게 연락했다. 그는 한유라에게 윤서연이 자신들을 파멸시키려 한다고, 아버지를 지키고 자신들의 미래를 되찾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가머니설로 그녀를 설득했다. 한유라는 아버지와 약혼자의 위기 앞에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들의 이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서연에게 정확히 포착되고 있었다. 김비서는 한상진과 강지훈의 통화 내역 그리고 한유라의 사내 메신저 기록까지 모두 감청하고 있었다. 아가씨 예상대로입니다. 그들이 제네시스 컬렉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유라가 오늘 밤 디자인실 서버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잘 됐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겠어요.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한상진과 강지훈이 마지막 발악으로 가장 중요한 컬렉션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서연은 신임 대표로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지금은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충성스러운 수석 디자이너와 그의 소수 전개팀을 비밀리에 불렀다. 그녀는 그들을 본사가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아트 스튜디오로 이동시켰다. 그곳에서 그들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채 진짜 제네시스 컬렉션을 밤낮 없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럼 본사 서버에 있는 제네시스는?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건 피닉스입니다. 불사조가 아니라 그들을 불태울 불길이죠. 서연은 일부러 가짜 컬렉션을 만들어 본사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 이 피닉스 컬렉션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했지만 치명적인 결함들을 안고 있었다. 디자인은 의도적으로 한 시즌 뒤처진 트렌드를 따랐고 사용된 원단 패턴은 실용성이 떨어졌으며 몇몇 핵심 디자인은 다른 명품 브랜드의 것을 교묘하게 베낀 듯한 느낌을 주었다. 누가 봐도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시장에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는 미끼였다. 서연은 한유라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 피닉스 데이터의 보안 등급을 교묘하게 한 단계 낮춰두었다. 그날 밤 예상대로 한유라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디자인실 서버에 접근했다. 그녀는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피닉스 컬렉션의 모든 데이터를 USB에 담았다. 그녀는 죄책감에 손을 떨었지만 강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파일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이 훔친 것이 독이 든 사과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데이터를 넘겨받은 강지훈은 환호했다. 그는 즉시 비비드 모드 측과 접촉했다. 태양 패션의 FW 시즌 메인 컬렉션이다. 가격은 이전의 2배를 부르겠다. 비비드 모드 측은 횡재했다는 듯 즉시 수락했다. 강지훈과 한상진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윤서연은 끝났다고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경기도의 비밀 스튜디오에서 진짜 제네시스 컬렉션의 최종 피팅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델이 입고 나온 드레스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과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다. 아가씨 쥐새끼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비비드 모드 측에서 긴급 생산에 들어갔다는 보고입니다. 서연은 마네킹에 걸린 드레스에 옷깃을 매만졌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좋아요. 이제 무대만 준비하면 되겠군요. 강지훈과 한상진이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스스로 몰락하게 될 무대를요. 패션계의 운명을 가를 D-Day가 밝았다. 태양 패션의 제네시스 컬렉션 론칭쇼가 예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업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태양 패션이 아닌 경쟁사인 비비드 모드, 비비드 모드의 긴급 론칭쇼로 향해 있었다. 비비드 모드는 태양 패션보다 불과 5시간 먼저 피닉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마케팅은 노골적이었다. 진짜 혁신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한남동의 비밀 오피스텔에서 강지훈과 한상진은 샴페인을 앞에 두고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하하하 지훈이 자네가 해냈어. 비비드 모드가 저렇게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니 이제 윤서연은 꼼짝없이 디자인 도용범이 되거나 아니면 한물간 디자인을 내놓은 무능한 대표가 되겠지. 한상진이 크게 웃었다. 한유라 역시 잔을 부딪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꼴 좋아요 아빠. 감히 지훈 씨와 아빠를 건드린 대가예요. 이제 곧 저 여자가 울면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강지훈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의해 윤서연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상상을 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드디어 비비드 모드의 론칭쇼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과 함께 피닉스 컬렉션을 입은 첫 번째 모델이 레온웨이에 등장했다. 쇼를 지켜보던 한상진과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들이 훔쳐낸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쇼가 진행될수록 객석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갔다.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날카로운 패션 비평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유력 바이어들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웅장했던 음악이 무색하게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의 발걸음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뭐지? 강지훈이 중얼거렸다. 분위기가 왜 저래? 한상진 역시 불안한 듯 잔을 만지작거렸다. 쇼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드디어 객석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 비평가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저건 3년 전 구찌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잖아. 저 촌스러운 패턴은 또 뭐고.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SNS와 패션 전문 채널의 실시간 채팅창은 순식간에 혹평으로 도배되었다. 비비드 모드의 재앙적인 쇼. 이것이 그들이 훔쳤다는 태양의 디자인 농담이지. 촌스럽고 조잡하며 심지어 표절투성이 패션에 대한 모독이다. 비비드 모드의 주가는 론칭쇼가 끝나기도 전에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한상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강지훈이 소리쳤다. 분명히 저 디자인이었어. 윤서연이 만든 메인 컬렉션이. 한상진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강지훈의 멱살을 잡을 듯이 노려보았다.
자네 대체 뭘 훔쳐온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들은 속았다. 윤서연이 흘린 피닉스는 처음부터 그들을 위한 독이 든 사과였다. 의도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트렌드 다른 브랜드를 어설프게 표절한 듯한 디테일, 그리고 실용성이 전혀 없는 원단. 이 모든 것이 비비드 모드와 그들과 내통한 강지훈을 한 번에 침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그날 오후 태양 패션의 주가 역시 폭락했다. 비비드 모드가 훔친 디자인이 형편없는 것으로 판명되자 원작자인 태양 패션 역시 조롱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 언론은 태양 패션 디자인 도난에 이어 경영 능력까지 최악, 윤서연 대표 체제 시작부터 좌초 위기라며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회사는 순식간에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바로 그때였다. 한상진 이사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비록 미끼를 물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이 모든 책임을 윤서연에게 뒤집어 씌워 그녀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지분과 영향력을 동원해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단 하나, 대표이사 윤서연 해임의 건이었다. 다음 날 태양패션 본사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 주주총회가 열렸다. 윤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김비서만이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강지훈과 한유라도 소액 주주 자격으로 당당하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숨긴 채 오직 서연을 비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한상진 이사가 단상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비통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연기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우리 태양 패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십시오. 그가 주먹으로 단상을 내리쳤다. 경험도 없는 어린 대표 하나 잘못 들인 결과 우리 회사는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한상진이 고용한 바람잡이 주주들이 소리쳤다. 맞습니다. 이게 다 윤서연 때문이야.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한상진은 서연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자신이 만든 컬렉션이 유출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그 컬렉션은 시장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능한 자에게 더 이상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현 대표이사 윤서연의 즉각적인 해임을 공식적으로 발의합니다. 강지훈과 한유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다른 이사들과 주주들 역시 한상진의 선동에 넘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사면초계에 몰린 듯 보였다. 한상진은 의사봉을 잡으려는 의장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다시피 했다.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거수로 표결을 진행합시다. 대표이사 윤서연의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주주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강지훈과 한유라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곧이어 한상진의 세력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서연을 비난하는 손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듯한 태도였다.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아가씨, 이제 슬슬. 서연은 고개를 젓고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다. 자, 찬성표가 과반을. 한상진이 승리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윤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육중한 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직 제 가장 중요한 주주님이 도착하지 않으셨군요. 윤서연의 차가운 선언에 회의장은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가장 중요한 주주 한상진과 강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것이 궁지에 몰린 자의 허세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한상진은 비웃음을 날리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저건 시간을 끌기 위한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회사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지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윤서연 대표, 당신은 이 사태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당신의 무능과 독선이, 그리고 저 재앙 같은 피닉스 컬렉션이 우리 모두를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그의 선동에 동조하는 주주들이 다시 물러나라, 당장 사퇴해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한상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든 의장을 재촉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습니다. 당장 해임안 표결을 강행해 주십시오. 의장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서연의 뒤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서 있었고 그는 길을 열 듯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최고급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사자의 것처럼 위엄이 넘쳤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태양그룹의 신화이자 살아있는 전설 윤서연의 할아버지 윤 회장이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윤 회장이 계열사의 주주총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한상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강지훈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한유라의 조롱하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윤 회장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는 태양그룹 본사 법무팀의 핵심 변호사들과 회계감사팀의 수장들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든 채 마치 호위대처럼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들의 등장은 이 자리가 단순한 해임 투표장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윤 회장은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경악, 어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상석에 서 있는 윤서연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충격에 빠져 길을 막고 서 있던 한상진을 어깨로 가볍게 밀치고 지나갔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강지훈을 벌레 보듯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단상으로 올라가 굳건히 서 있는 그의 유일한 손녀 윤서연의 앞에 섰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윤 회장이 과연 이 무능한 대표라고 그들이 생각했던를 어떻게 질책할 것인지 혹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태양그룹 전체를 호령하는 철권의 총수 윤 회장이 자신의 손녀인 윤서연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상급자 혹은 이 모든 것의 주인에게 표하는 예의였다. 윤 이사. 윤 회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고개를 들고 서연을 바라보며 이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호칭을 고쳤다. 아니, 태양의 진정한 후계자, 내가 너무 늦었구나. 윤 회장이 말을 이었다. 이 하찮은 쓰레기들을 내 손으로 직접 치우게 하다니 이 할아비가 면목이 없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후계자라고. 그렇다면 저 여자가 태양그룹에. 말도 안 돼. 한상진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의자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뇌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윤서연. 그가 가난한 고아라고 멸시했던 더러운 유니폼이 어울린다고 모욕했던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차없이 짓밟고 버렸던 그의 전 부인. 그녀가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고, 그것은 단순한 스폰서나 뒷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 그가 오늘 해임하려 했던 것은 한낱 계열사 사장이 아니라 태양제국 그 자체의 여제였던 것이다. 강지훈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윤 회장의 후계자라는 단어가 대회의실의 공기 중에 메아리 쳤다. 모든 소음이 멎었고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사람들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뇌는 이 충격적인 반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상진 이사는 의자에 부딪혀 넘어진 채 잿빛 얼굴로 멍하니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그럴 리가 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아니,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가난한 고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던 그의 전 부인. 그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고 버렸던 여자. 그 여자가 태양그룹의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이 거대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의 일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 내 꼴에 딱 어울리는 곳이네. 너 같은 건 이렇게 당해도 싸. 그 모든 경멸과 조롱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존재를 적으로 돌렸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윤서연은 할아버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다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할 주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한상진이 떨어뜨린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맑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진행되었던 제 해임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안건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녀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대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이번에 뜬 것은 화려한 프로젝트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와 차명 계좌 목록이었다. 서연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상진을 바라보았다. 한상진 이사님, 당신이 지난 5년간 태양 패션을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골든 텍스타일을 비롯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태양 패션의 자금이 어떻게 한상진과 그의 친인척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액수는 주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한상진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조작이라고요. 서연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스크린이 바뀌고 한상진과 경쟁사 고위 임원이 은밀하게 만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건 한 이사님이 우리 회사의 내부 감사 계획을 경쟁사에 돈을 받고 넘기는 장면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한 이사가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범죄가 드러나자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 또한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유라 씨. 스크린에는 한유라가 심야에 디자인실 서버에 접근하는 로그 기록과 그녀가 USB를 들고 나오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당신은 아버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인 디자인 데이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약혼자에게 넘겼죠. 마지막 차례였다. 서연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마침내 강지훈에게 꽂혔다.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당신, 강지훈 실장. 서연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강지훈과 비비드 모드 측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태양 패션의 FW 시즌 메인 컬렉션이다. 가격은 이전의 2배를 부르겠다. 강지훈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가 훔친 피닉스 데이터를 얼마에 팔아넘겼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비비드 모드의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는지 그 모든 추악한 거래가 낱낱이 드러났다. 서연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여러분, 비비드 모드가 어제 발표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조롱거리로 만든 그 재앙 같은 피닉스 컬렉션. 그것은 제가 이 쥐새끼들을 잡기 위해 준비한 미끼였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제가 어머니의 유산인 제네시스를 훔쳤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가져간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표절과 결함투성이의 쓰레기 데이터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긴 서류를 법무팀에게 넘겼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무능한 대표가 한 일입니다. 나는 이들이 회사를 갉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이들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윤 회장의 경호원들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한상진과 한유라 그리고 강지훈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한상진 씨, 한유라 씨, 강지훈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한상진과 한유라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실신했고 한상진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 그의 야망, 그의 미래,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갑을 든 수사관을 뿌리쳤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 혹은 절망의 끝자락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단상 위에 서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윤서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모든 주주와 윤 회장 그리고 법무팀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세요,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절규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하여 서연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는 그녀의 비싼 구두를 붙잡았다. 어젯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했던 그녀가 신을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신발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강지훈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그의 잘생긴 얼굴을 망가뜨렸다.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그는 서연의 구두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애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 내가 다 버릴게. 한유라도 저 늙은이도 다 버릴게. 너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나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서연아.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이 추악하고 비참한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한때 태양 패션의 가장 유능한 인재로 불렸던 남자가 자신이 버린 전 부인의 발치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연민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매달려 우는 이 남자를 마치 처음 보는 벌레를 보듯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웃던 그의 오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비명보다도 차갑고 잔인하게 강지훈의 캐 꽂혔다.
내 신발에서 그 더러운 손 치워. 서연은 그가 붙잡고 있던 발을 매몰차게 빼냈다. 강지훈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순간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절규했다. 서연아, 안 돼, 안 돼. 윤서연 제발. 그의 비명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어졌다. 강지훈의 절규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수갑이 채워진 한상진과 한유라 역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방금 전까지 윤서연을 향해 비난을 퍼붓던 주주들은 태양그룹의 거대한 후계자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윤 회장은 단상 한쪽에 서서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해야 할 손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적들을 처단하는 것은 쉬웠지만 이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겁에 질린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오롯이 윤서연의 몫이었다. 윤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고쳐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CEO로서의 차분함과 결단력만이 남아있었다. 주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고서는 새 잎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양 패션에 가장 깊은 환부를 도려낸 것입니다. 한 주주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에 차 있었다. 하지만 대표이사님, 이미 주가는 폭락했고 비비드 모드의 피닉스 사태로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범인들을 잡아낸 것은 다행이지만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주주들도 동요하며 술렁였다. 맞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강지훈과 한상진은 우리에게 독이 든 사과를 안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독에 중독되어 함께 무너지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서연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만이 밝게 빛났다. 그들이 훔쳐간 피닉스는 태양 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쓰레기 데이터를 모아 만든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방금 전의 재무제표나 범죄 증거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영상이 흘러나왔다. 실크 원단이 바람에 날리고 디자이너의 손길이 섬세하게 패턴을 그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Genesis The Beginning of 태양이라는 타이틀이 떠올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양 패션의 진정한 미래이자 저의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산, 그리고 강지훈이 그토록 훔치고 싶어 했던 진짜 컬렉션 제네시스를 주주 여러분께 가장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서연이 선언했다. 주주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을 죽였다. 회의실의 뒤쪽 문이 열리고 그곳은 순식간에 레온웨이로 변했다. 첫 번째 모델이 음악에 맞춰 걸어 나왔다. 그것은 피닉스의 조잡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작품이었다. 어머니의 유산인 고전적인 우아함과 서연의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된 디자인이었다. 실루엣은 대담했지만 소재는 고급스러웠고 모든 디테일이 살아 숨쉬는 듯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패션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은 넋을 잃고 런웨이를 바라보았다. 한때 패션 비평가로 활동했던 한 노년의 주주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이건 혁명이야. 태양 패션이 전성기 때 보여줬던 그 창의력, 아니 그 이상이야. 모델들이 차례로 걸어 나올 때마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피닉스가 표절과 시대착오적인 디자인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제네시스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독창적인 아름다움으로 모두를 매료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태양 패션의 부활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쇼가 끝나고 서연이 디자인팀과 함께 무대 중앙에 섰다. 그제야 주주들은 깨달았다. 윤서연이 단순히 함정을 파서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한 부활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공포에 질렸던 주주들이 보내는 안도와 열광의 찬사였다. 바로 그 순간 김비서가 서연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 스크린에 미러링했다. 실시간 주식시장 현황이었다. 제네시스 컬렉션의 영상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자마자 하한가를 기록했던 태양 패션의 주식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고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주 여러분, 서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이 태양 패션의 저력이며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할 미래입니다. 오늘부로 태양 패션은 과거의 부패를 모두 청산하고 제네시스와 함께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주주들은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윤 회장은 단상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낸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태양 패션의 극적인 반전 드라마로 연일 떠들썩했다. 강지훈, 한상진, 한유라를 비롯한 부패 세력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들이 수년간 저지른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는 명백했고, 특히 강지훈은 태양그룹의 후계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괘씸죄까지 더해져 그 어떤 동정의 여지도 받지 못했다. 강지훈은 법정에서조차 윤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것은 대중의 분노만 살 뿐이었다. 결국 그는 수십 년의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의 이름 앞에는 전 부인을 배신한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한상진과 한유라 역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반면 태양 패션은 제네시스 컬렉션의 세계적인 성공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윤서연은 탁월한 경영 능력과 냉철한 카리스마로 그룹 내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후계자이자 태양 패션을 구원한 유능한 CEO 윤서연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태양 패션 본사 최고층, 이제는 완벽히 그녀의 것이 된 대표 집무실에 서 있었다. 그곳은 한때 그녀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그녀가 저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유니폼을 입고 모욕을 당했던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을 연기하는 가짜도 할아버지의 그늘에 숨은 후계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다. 강지훈의 비참한 구걸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그를 향한 복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가슴을 채운 것은 오직 자신의 손으로 이뤄낸 성취감과 앞으로 이끌어갈 태양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보고 계세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태양 타이양은 가장 높은 곳에서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